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빌스웅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94년 2월 3명의 청년이 아무런 장비 없이 동굴 탐험에 나섰습니다. 상상하셨겠지만 이건 이미 시작부터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세 사람 중 한 명은 왠지 불길한 기분이 들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안에서 친구들은 나오지 않았고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는 그들이 인생 최악의 악몽을 겪고 있었다는 걸요. 1924년 2월 13일 미국 켄터키주 남동부 지역에는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시내티에서 온 3명의 18세 청년 브랜든 콘런, 조반 이튼, 그리고 다니엘 휴미는 컴벌랜드 호수 근처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슬로운스 밸리 동굴 탐험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이 동굴은 울창한 숲 아래로 수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는 미로 같은 지하 세계였고 그들은 동굴 탐험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준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손전등 하나, 평상복, 그리고 부푼 기대감이 전부였습니다. 머리를 보호할 헬멧도, 예비 조명도, 식량도 준비하지 않았죠. 이 지역 동굴 내부는 연중 13도 정도로 유지되지만 따뜻한 옷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 한 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간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다니엘은 탐험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며 밖으로 나가기로 했죠. 브랜든과 존은 2시간 후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계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차로 돌아와 히터를 틀고 좌석을 뒤로 젖힌 채 동굴 입구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해는 졌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브랜든과 존은 내부의 석회암 지형에 감탄하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하나로 비추는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고 그들은 점점 더 깊은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표시도 남기지 않은 채 길을 따라갔고 시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방향 감각은 사라졌습니다. 다니엘은 차 안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가끔 차에서 내려 입구를 둘러보거나 친구들의 이름을 한 번쯤 불러보기도 했지만 곧 다시 히터가 켜진 좌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멈추지도 않았고 주머니 속 핸드폰으로 누구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동굴 속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미 약속했던 2시간은 훌쩍 지났지만 길은 점점 더 헷갈리고 분기점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둘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들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혹시 늦어지더라도 분명 구조 요청을 해줄 거라고 믿었죠. 밤이 지나고 해가 다시 떴습니다. 다니엘은 차 안에서 잠에서 깼고 창문에 서린 김을 손으로 닦아 동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차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차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동굴 안에서는 손전등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깜빡이던 불빛은 점점 줄어들다 이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눈앞에 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외쳐봤지만 소리는 터널 속에서 흩어졌고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벽을 더듬으며 길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통로는 끝없는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서히 천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음식도 물도 없는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천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구조 요청을 했을 거라고, 그가 누군가를 불렀을 거라고 말이죠. 둘째 날 밤 기온은 더욱 떨어졌고 밖에서는 비가 오박으로 변했습니다. 다니엘은 차 안에서 가끔 깨어 자세를 바꾸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틀 동안 거의 30시간 가까이 차 안에서 잤다고 말했죠. 그 시간 동안 친구들은 빛도 없이 동굴 깊숙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구조 요청은 없었습니다. 브랜든과 존은 자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굶주린 것 할수록 몸은 점점 약해졌고 추위로 인해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결국 한자리에 머무르며 체력을 아끼려 했고 가끔씩 누군가 들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소리쳤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이 구조대를 부를 거라는 믿음만이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공포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죠. 실종 이틀째, 다니엘은 인근 가게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점원에게 친구들이 아직 동굴 안에 있다고 말했죠. 그의 태도는 너무나 평온했고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즉시 위험성을 인지했습니다. 누군가가 친구들이 하루 전부터 동굴에 있다는 걸 듣자마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즉시 시작됐습니다. 현지의 경험 많은 동굴 탐험가들과 구조팀이 협력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헬멧에 장착된 조명, 예비 배터리, 구급 키트, 음식, 물, 통신 장비까지 모든 걸 갖췄습니다. 동굴 속에서 브랜든과 존은 처음엔 소리가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수색 시작 후 약 2시간이 지나 입구에서 120m 떨어진 지점에서 두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탈진 상태였고 굶주림과 탈수로 인해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그들은 30시간 넘게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오직 구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음식과 물을 받은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두 사람은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 어둠에 적응했던 눈이 한동안 적응하지 못했죠. 근처에 다니엘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했던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호들갑 떨었다가 친구들이 멀쩡히 나타날까봐 그랬어요. 남에게 폐를 끼칠까봐. 친구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건은 곧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준비 부족으로 생긴 해프닝으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다니엘의 무관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냉정함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요? 왜 그렇게 일찍 동굴을 나왔던 걸까요? 왜 끝까지 아무런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는 이틀 동안 정말로 차 안에서 잤던 걸까요? 브랜든과 존은 구조된 후에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믿었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들을 구한 건 다니엘이 아니라 순수한 걱정과 책임감으로 행동한 낯선 이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들의 우정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도 입증되지 않았기에 다니엘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브랜든과 존은 몸은 회복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어둠 속에 있었던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죠.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언론에서 잊혀졌지만 준비 없이 동굴을 찾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과 동굴 탐험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 말이죠. 슬로운스 밸리 동굴은 지금도 그 자리에 조용히 존재합니다. 그 어둠은 수백만 년 된 지질구조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니엘 휴미가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도 함께 감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세 사람은 서로 멀어졌고 다시는 그 동굴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곳 입구 근처에서 혼자 남겨진 발자국이 발견되곤 합니다. 햇빛이 닿는 경계에서 멈춘 발자국, 마치 들어가려다 말고 멈춘 듯한 흔적, 답을 찾으려는 발걸음인지 아니면 도망치는 흔적인지 그 또한 아직까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굳이 적이 필요할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 둘이 안 나왔는데도 단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처음엔 이 이야기처럼 평범한 모험처럼 보였지만 결말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